나는 화장품 관련 회사에 입사한 지 어느덧 6년 차가 된 33살 총각이다. 그런데 우리 회사 분위기가 좀 특이하다. 심각한 여초 회사이기 때문이다. 그냥 여직원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남자 직원이 멸종위기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흔히 말하는 음기가 상당히 강하다. 사실 나도 처음 입사할 때 좀 긴장했다. 남자 직원들이 하나둘씩 퇴사하는 걸 목격했으니까. 웬만한 남자들은 수습기간 3개월도 못 버티고 나가 떨어졌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타고난 성격이 긍정적이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인싸력으로 금세 적응했고 지금까지 무사히 살아남았다. 여기서 살아남는 법? 간단하다. 눈치 빠르게 행동하고 주변 사람 잘 도와주고 분위기 맞춰주기. 덕분에 나는 여직원들 사이에서 평판이 꽤 좋았다. 우리 팀인데 괜찮은 애야 정도의 평가를 받는 남자 직원 중 한 명이었다. 그렇게 평온한 직장 생활을 이어가던 중 올해 초 우리 팀에 신입 직원 창식이 들어왔다. 창식이는 이름만 들으면 아주 우직한 남자일 것 같지만 웬걸 얼굴이 웬만한 여자보다 더 예쁘다. 주변에서 너가 여자였으면 미스코리아 나가도 됐을 텐데 라는 말을 수십 번은 들었을 정도. 첫인상부터 뭔가 꽃미남 배우 느낌이었고 그 덕분에 사무실 여직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처음엔 나도 얜 좀 다르다 싶었지만 남자 직원이 나랑 창식 둘뿐이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아마도 우리는 정글 같은 사무실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로에게 의지하려 했던 것 같다. 창식이는 나를 유독 따랐다. 점심시간마다 선배, 오늘 뭐 드실 거예요? 하며 따라오고 회사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나를 찾았다. 내가 하던 업무를 도와주겠다고 나서는가 하면 선배, 이거 좀 봐주세요 하며 옆자리로 후다닥 달려오기도 했다. 처음에는 후배니까 잘 챙겨줘야겠다는 마음이었지만 점점 그 녀석에게 정이 갔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남자가 둘밖에 없는 사무실에서 창식이 없었으면 좀 외로웠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우리는 회사에서 가장 끈끈한 브로맨스를 자랑하는 사이가 되었다. 금요일 저녁, 창식이가 퇴근 후 자기 집에서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다. 나는 회사 근처에서 혼자 자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번 끼니 해결이 고민이었고 간만에 집밥을 얻어먹을 수 있겠구나 싶어 흔쾌히 수락하였다. 퇴근하자마자 창식이 집으로 향했다. 창식의 집은 2층짜리 상가 건물이었다. 2층이 그의 집이고 1층에서는 창식의 어머니가 돼지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국밥과 수육을 먹고 있는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다. 와, 장사 정말 잘 되네. 창식은 카운터에 있던 중년의 여인을 향해 말했다. 엄마, 내가 친하게 지내는 선배님 모시고 왔어. 나는 그녀 앞으로 가서 넙죽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창식이 선배, 정태라고 합니다. 창식의 어머니는 내 얼굴을 한번 훑어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우리 창식이를 그렇게 챙겨준다면서요? 이야, 김 대리님, 키도 크고 인물도 훤한 게 참 잘생겼네요. 나는 자연스럽게 너스레를 떨었다. 여사님도 정말 미인이세요. 처음 뵙는데도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어머, 내가 미인이라고? 호호호. 그렇게 말해주니 기분은 좋네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웬만해선 틀리지 않거든요. 빈말이 아니라 제 눈에는 여사님이 정말 훌륭하십니다. 참나 김 대리님, 왜 자꾸 비행기 태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창식이 어머니만 아니었으면 제가 먼저 고백했을걸요? 어머, 그만해요. 말로는 그만하라고 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그나저나 김 대리님 몇 살이라고 했죠? 올해 33살이에요. 나랑 15살 차이네. 나는 능청스럽게 답했다. 옛날이면 몰라도 요즘은 15살 차이 연상연하 커플이 흔하잖아요. 그 순간 옆에서 듣고 있던 창식이가 황급히 끼어들었다. 선배, 그만해요. 계속 그러면 우리 엄마 진짜로 오해할 수도 있다니까요. 창식의 어머니는 웃으며 주방으로 사라지더니 이내 시원한 냉커피 한 잔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는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살짝 눈웃음을 지으며 내게 커피를 건넸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지 않았는가. 내 말 한마디에 그녀 기분이 무척 좋아 보였다. 자,
커피 마시면서 좀만 기다려요. 내가 금방 밥 차려줄게. 네, 저흰 괜찮으니까 천천히 주세요. 창식 아버지는 10년 전에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와 함께 돼지국밥집을 운영하면서 살아왔다고 했다. 22살 때 결혼해서 창식이를 낳았다는데 대충 아줌마 나이를 가늠해보니 올해 48살쯤 되었죠. 잠시 후 창식 모친이 수육 한 접시와 국밥을 2그릇 말아왔고 우리는 개눈 감추듯이 먹어치웠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 국밥집은 수육을 가브리살로 하는데 비계도 거의 없고 살살 녹는 듯한 식감에 엄청 맛있게 잘 먹었다. 와, 창식아 진짜로 맛있다. 내가 이제껏 먹어본 돼지국밥 중에 최고다, 최고. 너는 맨날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서 좋겠네. 네, 저희 엄마 음식 솜씨가 끝내주죠. 주변에서도 맛집으로 제법 인정받고 있어요. 창식아, 나 담배 말리는데 어디서 피우면 되냐? 옥상에서 피우시면 돼요. 그래. 그럼 나 딱 한 대만 피우고 올게. 네, 그러세요. 시구땡으로 혼자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마침 창식 엄마가 옥상에 볼 일이 있어 올라왔다가 단둘이 마주치게 되었다. 정태 씨 혼자 여기서 뭐해요? 네, 담배 한 대 피우러 나왔어요. 급히 돌아서서 담배불을 꺼려 하는데 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펴요. 그래도 어른이 앞에 계시는데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괜찮아요. 어른은 무슨. 그리고 나 생각보다 개방적인 여성이에요. 정태 씨 보니깐 갑자기 나도 한 대 피고 싶네. 담배 태우실래요? 괜찮으시면 제 거라도. 그녀에게 내 담배를 건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담배를 받아들었다. 똘마니처럼 난 잽싸게 라이터를 켜주었다. 그녀는 담배를 몇 모금 야무지게 빨아들이고 내뿜었다. 그 모습이 내 눈에는 너무나 섹시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정태 씨, 창식이한테는 비밀이에요. 나 담배 피우는 거 창식이는 모르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여사님과 저 사이에 비밀이 하나 생겼네요. 호, 정태 씨는 여자 많이도 만나봤겠어요? 아니요, 많이는 아니고 적당히. 근데 왜 그리 생각하시는 거죠? 말을 너무 재밌고 센스 있게 해서요. 하,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창식이 잘 부탁드려요. 안 그래도 성격이 소심해서 처음에 회사 생활 무척 힘들어했는데 적응하는데 정태 씨 도움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별 말씀을요. 서로 돕고 살아야죠. 앞으로 우리 집에 자주 와요. 혼자 자취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내가 도울 일 있음 말해요. 다 들어드릴 테니. 뭐든지요? 네, 뭐든지요. 저한테 당장 필요한 건 여자친구인데. 호호, 그건 좀 들어주기가 곤란하겠네요. 하, 그렇죠. 저도 웃자고 해본 소리예요. 아무튼 그날을 계기로 창식이네로 자주 놀러를 가게 되었고 아줌마는 어느 순간부터 날 볼 때면 우리 정태 그러면서 밥부터 챙겨주고 집에 가서 먹으라고 밑반찬도 챙겨주며 엄청 살갑게 대해줬다. 그날 소주 2병 정도 마시고 2차로 노래방을 가려고 나왔는데 아줌마가 좀 있음 마감이니깐 셋이 같이 가자고 해서 기다렸다가 함께 가게 되었죠. 아줌마가 먼저 한 곡 하시죠. 그녀는 그럴까 하며 리모컨으로 노래를 입력하더니 곧장 마이크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잔잔한 반주가 흘러나오더니 아줌마는 한혜진의 갈색 추억이란 노래를 어찌나 찰지게 잘 부르던지 보통 솜씨가 아닌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녀는 흐느적 팔을 저어가며 귀엽게 춤을 추고 있었다. 그리고 몽롱한 눈빛으로 내 쪽을 자꾸 쳐다보았다. 날 의식하는 게 분명했다. 나 역시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고 있자 만족스러운 듯 환하게 웃음을 지었다. 보통 내기가 아니란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참 묘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녀 앞에선 점점 내 자신 작아진다고나 할까? 마치 호랑이 앞에 놓인 먹잇감 신세랄까. 암튼 그녀에게 그런 아우라가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창식아, 너희 엄마 보통 솜씨가 아닌 것 같아. 아줌마는 노래가 끝나자 저를 보시며 어땠냐고 묻길래 오른손으로 따봉을 한번 해주고 내일 바로 앨범 내고 가수로 활동해도 되겠는데요. 내 대답이 마음에 드셨는지 마주보고 앉아있던 나를 보시며 옆으로 오라고 손짓을 한다. 그때 마침 주문한 맥주와 마른 안주가 도착을 했고 오늘 같은 날은 눈치 볼 것도 없이 기분 좋게 놀다 가는 거야 하며 아줌마가
단번에 잔을 비우시기에 분위기에 휩쓸려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시간은 새벽 1시 정도 되어 다시 식당으로 돌아왔고 잠시 얘기를 나누다 그만 가야겠다는 생각에 오늘 진짜 반가웠고 잘 먹고 갑니다. 술도 마셨는데 웬만하면 저희 집에서 자고 가요. 이 시간에 부천까지 언제 가요? 그래요. 우리 집에 남는 방도 있는데 자고 가세요. 아니에요. 내일 일찍부터 해야 할 일도 있고 해서. 그럼 자주 들려요. 그리 멀지도 않으니까. 그녀와 노래방에서 실컷 놀아서인가 무척 가까워진 기분이었다. 그래요. 이제 위치도 알겠다. 밥 먹으러 자주 올게요. 언제든지 오세요. 정태 씨는 항상 대환영이니까요. 나는 그들과 대충 인사를 한 후 식당을 빠져나와 집으로 핸들을 잡았다. 시간이 흘러 월요일이 되어 새로운 한 주를 접하게 되었다. 역시 일요일. 후유증이 나에게도 찾아왔다. 잠은 푹 잤는데 왠지 몸이 찌뿌둥한 것이다. 점심시간이 되어 거래처 주위 식당에서 간단히 점심을 먹던 중 한 통의 메시지가 왔다. 정태 씨, 오늘 하루도 즐겁고 힘차게 화팅. 창식 엄마가 보낸 문자였다. 나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여사님도 오늘 하루 힘내세요. 화이팅.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 답장을 보내고 마저 식사를 마치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오후 4시. 창식이 엄마에게서 식사는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드세요. 라는 메시지가 왔다. 나는 그런 그녀의 배려에 너무나 고마웠지만 약간의 이상한 기분도 들었다. 잠깐 그런 생각이 지나고 나는 마지막 거래처까지 돌고 집에 도착하여 저녁 먹을 심산의 집 앞 식당으로 발을 돌렸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녀로부터 저녁 만나게 드세요. 라는 메시지가 또 온 것이다. 하루 3통씩의 메시지를 받으니 왠지 울컥하는 마음이 가시질 않았고 후배 엄마지만 약간의 뜬모를 기분까지 겹쳐져 왔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 씻고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녀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다. 정태 씨,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고요. 좋은 꿈 꿔요.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를 하는 것이다. 혹시 날 좋아하나? 아니야, 혼자 사니까 걱정돼서 보냈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다가 문득 마음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솟아오름을 느꼈다. 만약에 그녀와 연애라도 한다면 재밌겠는걸. 나는 약간의 호기심이 발동하여 그녀를 한번 뻐보자는 심산의 답장을 보냈다. 여사님이 절 이리도 신경 써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나 같은 놈까지 챙겨주시고 여사님 남자친구는 좋겠네요. 여사님 같은 사람이 옆에 있어서. 나 남자친구 없는데. 그리고 아무나한테 연락하고 그러지 않아요. 정태 씨니깐 이러는 거지. 아, 그런가요? 암튼 저도 여사님이라면 언제든지 환영이네요. 필요하면 부르세요. 언제든지 달려갈 테니깐요. 우와, 정말이세요? 귀찮다고 연락 안 받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럴 리가요. 전혀 그런 걱정은 마세요. 그럼 나 매일매일 연락해도 되는 거죠? 그렇다니깐요. 그럼 좋은 꿈 꾸시고요. 푹 주무세요. 고마워요. 꿈속에 찾아갈 테니까 그때도 잼나게 해줘야 돼요. 그녀와 나는 몇 번의 문자를 더 주고받고 서로 인사를 하며 하루를 마감했다. 그렇게 며칠 동안 그녀와 나는 창식 녀석 몰래 카톡과 전화통화를 주고받으며 뜻모를 거리감을 좁혀갔다. 가끔은 약간의 농담도 섞어가면서 어느 정도의 한계를 넘지 않는 야한 얘기도 해가면서 말이다. 어영부영 또 일주일이 흘러가고 다시 금요일 오후가 되었다. 그때 그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정태 씨, 보고 싶어요. 그녀의 한마디에 가슴이 순간 두근거렸다. 사실 나도 그녀가 보고 싶었다. 하지만 밀린 일이 많아 식당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저도요. 그런데 일이 끝나질 않아서 오늘은 힘들 것 같아요. 그러자 그녀는 살짝 아쉬운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옆에 있으면 밥도 해주고 반찬도 챙겨줄 텐데. 그 말에는 묘한 여운이 남아 있었다. 장난기가 발동한 나는 농담처럼 한마디 던졌다. 나중에 시간 되면 우리 집에 와서 밥이랑 반찬 좀 해줘요. 그러자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답했다. 시간만 나면 당장이라도 가고 싶은데 식당 일 때문에 쉽지가 않네요. 그녀의 망설임 속에서 미묘한 감정이 느껴졌다. 나는
서둘러 말했다. 그 말만으로도 고마워요. 하지만 그녀는 다시 한번 강조하듯 말했다. 진짜로 가서 해주고 싶은데. 그 말에 내 심장이 다시 한번 뛰기 시작했다. 전화를 끊고 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다. 수고하셩. 하트가 찍힌 그 한 줄의 메시지를 보는 순간 나는 확신했다. 드디어 내 안에서 잠자고 있던 욕망이 깨어난 것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겠네. 더 이상은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녀가 넘어올 거란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다. 나는 곧바로 메시지를 보냈다. 가게 쉬는 날 우리 집에 올래요? 그리고 곧 그녀에게서 답장이 도착했다. 네, 정태 씨. 그날 꼭 봐요. 그 문자를 받은 순간 그날 저녁은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기대감, 설렘, 그리고 묘한 긴장감이 온몸을 감싸기 시작했다. 드디어 그녀의 식당 정기휴일이 찾아왔다. 두 번째, 네 번째 주 화요일. 그녀가 우리 집으로 찾아오기로 한 날 난 집안에 사정이 생겼다며 하루 휴가를 냈다. 아침 일찍부터 그녀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정태 씨, 저예요. 장 보러 나왔는데 정태 씨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있나 해서요? 여사님이 직접 만들어 주려고요. 당연하죠. 정태 씨는 반찬 같은 거 못 만드시니까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나는 이 통화로 인해 그녀의 마음을 어느 정도 내다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에 약간의 농담 아닌 농담을 섞어 마음을 떠보기로 했다. 그렇다면 먹어보고 싶은 게 있긴 한데 그게 좀 뭔데요?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건 다 해드릴게요. 그게 음식이 아니라서 말이죠. 아이, 농담 말고요. 호호. 농담 아닌데 아무튼 좀 다 봬요. 그만 끊을게요. 오전 11시쯤 그녀가 도착을 하였다. 그동안 그녀를 여러 번 보아왔지만 그날은 무언가가 달랐다. 아이라인에 핑크빛 립스틱, 화장을 하고 한껏 꾸미고 온 것이다. 정태 씨, 나 왔어. 나를 보자마자 눈빛이 약간 떨리듯 나에게 미소를 건넸다. 그녀는 소갈비찜을 정성껏 만들어냈다. 온갖 양념을 넣고 푹 끓여낸 갈비찜이 어찌나 부드럽고 맛있던지.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갈비찜은 난생 처음 먹어봤다. 여사님, 갈비찜이 너무 맛있어요. 입맛에 맞다니 다행이네요. 근데 이거 어릴 적 엄마가 해준 갈비찜이랑 너무 비슷하네요. 아마도 사랑이 듬뿍 들어가서 아닐까요? 그녀는 야시시한 얼굴을 하며 날 쳐다본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소주를 마셨다. 술이 살짝 취한 아줌마는 얼마 전 사귀던 남자친구와도 헤어졌다면서 내 앞에서 자꾸 외롭다고 한다. 혼자 사는 여자가 집까지 찾아와 남자가 없어 외롭다고 고백 아닌 고백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남자가 몇이나 되겠는가. 여사님, 저도 외로워요. 서로 눈이 마주치는 순간 자연스레 스파크가 튀었다. 정태 씨, 오늘 일 창식이한텐 비밀이에요. 당연하죠. 그나저나 여사님과 저 사이에 비밀이 또 하나 생겼네요. 그러게, 우리 꼭 비밀 친구 같아요. 같은 게 아니라 비밀 친구가 맞는 거죠. 그런가. 암튼 난 자기가 너무 좋아. 오랫동안 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저도 그러길 바래요.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땐 단순한 호기심과 애처로움이 컸다. 한두 번의 만남으로 끝날 줄 알았던 관계는 한 달, 두 달을 넘어 어느덧 8달째 이어지고 있다. 솔직히 말해 처음에는 가벼운 감정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에게 점점 더 빠져들고 어느 순간 의지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나이 차이 때문일까? 그녀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었고 나는 그 배려에 익숙해져 갔다. 언제부터인가 그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여자친구라기보다 엄마 같은 존재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도 그녀에게 최선을 다하고 마음도 충분히 표현하고 있다. 다만 한편으로는 두렵다. 그녀가 어느새 내 일상의 가장 큰 부분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마치 가족처럼 말이다. 그래서 이 관계가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떠오른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녀 없이 혼자 남겨질 때가 더욱 두려워진다. 가끔은 내가 그녀에게 기대고만 있는 건 아닌지, 혹은 그녀가 내 곁에 머무는 것이 정말 행복한 선택인지 자문하게 된다. 게다가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다. 나이 차이에 대한 주변의 시선, 가족들의 반대,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미래에 대한 확신. 서로를 향한 감정은 진심이지만 과연 이 감정만으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을까? 그녀와 함께하는 순간들은
따뜻하고 편안하지만 가끔은 이 감정이 사랑이라기보다 안정감에 대한 의존은 아닌지 혼란스러워지기도 한다. 나는 그녀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녀가 만들어준 익숙한 온기에 기대고 있는 걸까? 이 관계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고맙고 소중하다. 진정한 사랑은 그저 서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